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 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핵심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해커들의 공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1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해 12월 9건에서 올해 1월 16건, 2월 23건, 3월 53건, 4월 352건, 5월 401건 등 총 854건을 기록했다. 글로벌 해커들의 공격이 한국 방역당국을 향한 세계 각국의 지원 요청이 쇄도했던 올해 4에서 5월에 집중된 셈이다. 또 해킹을 시도한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결과 중국과 미국이 특히 많았다. 다행히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들이 해킹 시도를 감지하는 즉시 해당 업체에 이를 알려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해킹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 업체의 각별한 주의와 보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지난 3월 생명공학 분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에는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비롯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보부처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4월 7일과 5월 8일 회의를 열어 국내 우수기술 유출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바이오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의 바이오 기술과 노하우를 빼가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해외 해커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도 해킹 시도가 잇따랐다. 해커들은 진단키트 제조업체 대표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려 했으며 진단키트의 해외 수출 의사를 타진하며 핵심 기술을 빼내려고 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유전체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진단키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코로나19 대행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진단키트 수출 규모는 지난 1월 3,400달러에서 4월 2억 65만 3천 달러로 늘었고 수출 국가 역시 1월 1개국에서 4월 103개국으로 확대됐다.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곳도 7개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 기술 역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최초로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 시밀러 렘시마를 개발한 데 이어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와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즈마를 연달아 성공시켰다. 프랜시스와 램플렉시스를 개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진도 한몫했다. 현재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이 3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4개로 이 두 업체의 글로벌 시장 매출 점유율은 30%에 육박한다.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는 2018년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판매량을 제친 후 유럽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날디는 유럽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1억 7,788만 달러에서 지난해 21억 3,845만 달러로 5년 사이 12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5%에서 지난해 50%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잇따라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 수출에 성공한 국내 바이오 벤처의 신약 후보 물질 역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바이오 벤처가 맺은 기술 수출 계약 규모만도 5조 원이 넘는다.
항암제부터 결핵 백신, 플랫폼 기술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1992년 100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벤처기업 수는 올해 4,000개로 성장했다. 신규 벤처 투자 규모 역시 1조 원을 넘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내 진단업체들은 단순히 매출만 오른 게 아니라 생산성을 개선하고 해외 규제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도 쌓였다며 어렵게 얻어낸 노하우를 지킬 수 있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 14회인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보건규칙 정비 및 국가 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앞서 WHO는 지난 4월 백신의 개발과 분배를 위한 국제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공동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도 이런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모두의 자유로 확장하는 담대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총선에서는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과 계속 교류하며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누었다며 국민 덕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원칙이 힘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국외의 세계적 대유행도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라며 각자 도생이 아닌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굳게 공유하면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주 내로 치료제, 백신 범정부 지원단이 설치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통부는 16일 과학기술연구기관 기관장들을 긴급 소집해 범정부 지원단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민간 기업의 기부로 백신 개발 속도가 빨라진 곳도 있다.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중국 생명공학 기업 클로버 바이오파머슈티컬의 공동 백신 개발이 대표적이다. 클로버 바이오파머슈티컬의 백신 개발에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연구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7개의 백신 개발 연구소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게이츠는 지난 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7개 백신 후보를 선택했고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우고 있다며 이 가운데 최대한으로 2개만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7개 생산 시설에 모두 투자하겠다. 더 좋은 백신이 나와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수조 달러 이상 사라지는 상황에선 가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대응에 1억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